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방역 수칙은 완화됐지만 지역의 확산세가 여전한데요. 특히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충남도는 지자체마다 방역의 초비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충남입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엿새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육박하는 하루 평균 82.6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같은 기간 신규 확진자 수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외국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논산시와 부여구는 거리두기를 각각 4단계와 강화된 3단계로 유지하며 외국인 백신 접종과 주민들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서 접촉했던 분들이나 접촉 가능성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저인망식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도 하루에 20명 안팎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학교를 비롯한 일상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시민 한 분 모두가 모임과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집단 취식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전 신세계백화점은 개점 열흘 만에 임시 휴점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직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백화점 문을 닫은 겁니다. 백화점 측은 전 직원 3천여 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전체 방역을 진행한 뒤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3회 특별소독을 포함해 매일 정관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달 동안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일부 방역 수칙이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결혼식은 식사를 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전후한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한 60대가 이틀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 이틀 뒤인 지난 4일 병원에서 범혈구 감소증과 혈관 파열 등에 의한 쇼크 판정을 받았고 밤 10시쯤 숨졌습니다. 당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던 이 환자는 지난 6월 1차 접종 때는 이상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역당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낮춘 대전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교육 결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인데요. 이를 위해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정문 앞에 한 줄로 서 있습니다. 하나씩 거리두기 합시다. 한 사람씩 손 소독을 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한 뒤 교실로 향합니다. 교육부의 등교 확대 기조 속에 지난주 3단계로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된 대전의 대부분 학교에서 이번 주부터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학교에 올 수 있으니까 진짜 집중도 잘 되고 친구들 매일 만나서 학년별 등교와 급식 시간을 나눠 학생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방역 인력도 추가 배치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쪽으로 이제 양 등교를 분할해서 하고 있고요. 거리두기와 밥 먹고 난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는 거. 앞서 전면 등교를 해온 세종과 충남 지역 학교에선 방역은 물론 더 나아가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서 도와주실 때는 손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2명 계시니까 좀 빠르고 그래요. 한 군데에서 내용을 모르게 되면 그대로 멈춰버리는 그럴 때마다 협력교사 선생님이 오셔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2년여 만에 재개된 전면 등교.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조만간 12살 이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발지인 충청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이른바 대세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캐스팅 보트로 여겨지는 충청권이 본선 경쟁력은 물론 공약 추진력에도 무게를 두고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대 표밭인 호남에서의 승부를 위해 후보 간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첫 무대인 충청 지역에서 크게 웃은 건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앞서 대전과 충남에서의 과반 득표에 이어 세종, 충북 투표에서도 절반 넘는 표를 얻어 말 그대로 대세론을 확인시켰습니다. 충청권 전체 득표율은 54.72%로 28%에 그쳐 2위에 오른 이낙연 전 대표와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제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작은 성과들이나마 많이 만들어서 그 점에 대한 저는 포상이다, 격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당한 조직력을 충청에서 가동하며 접전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추격의 발판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메꾸겠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충청 주자로 등판했던 직전 대선 경선과 달리 지역 후보가 없어 유력 후보의 표를 몰아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현안 사업의 추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역의 평가가 추진력을 앞세운 후보로 쏠렸다는 분석입니다. 좀 지지부진하고 또 법 통과 문제도 시원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것 같고. 충청권에서 드러난 대세론이 남은 경선에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전체로 보면 비중이 작아 변수도 상당합니다. 충청 유권자의 8배가 넘는 64만 명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투표 결과가 공개될 오는 12일 1차 슈퍼위크가 승부처입니다. 당원이 몰려있는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추석을 전후해 후보 간 연대도 점쳐집니다. 그 3위 후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위하고의 합정, 연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수준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후보와 근소한 차이로 3위를 다투는 추미애 후보의 지지세가 야당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잇단 의혹으로 한층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광역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망이 대전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인 메가시티 구축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북대전 나들목에서 세종 부광역 사이 도로 개설 등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14개 도로망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됐고 도시철도 1호선 세종 연결 등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에도 모두 3조 원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교통망이 완공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연간 2조 1천억 원에 이르고 1시간대 생활권 조성이 가시화해 메가시티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20년 경력의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며 순직 인정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20년 경력의 소방관 민모 씨가 어제 대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전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민 씨는 지난 6월부터 정신건강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민 씨가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직장 협의회장을 맡았던 민 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실 근무자들이 구내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배달 음식만 먹게 된 데에 대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이 과정에서 직장 선후배들이 도리어 민 씨에게 근무나 제대로 하라며 민 씨의 노력을 폄훼했다는 겁니다. 직장 상사인 A에게 충성하듯이 저보다 하급자인 후배들이 따지며 달려드는데 큰 충격을 받았고 민 씨는 A4 용지에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짧은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가족과 노조 측은 고인에 대한 갑질 관련자들의 구속과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민 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갑질 당사자로 지목된 직장 상사는 민 씨의 요구에 따라 식사 개선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맞지만 갑질이나 괴롭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도 갑질이나 괴롭힘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오늘 오후를 기해 충남 당진과 서천, 홍성, 보령, 서산, 태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천 30mm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20mm 안팎의 강수량도 보인 가운데 빗줄기는 밤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안 지역은 오후 들어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고 최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도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대전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정책이 또다시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전 대덕구 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제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예산 3억 2,300여만 원의 전액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대덕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에게 매달 2만 원씩 어린이 용돈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선심성 공약 논란이 일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